실록에 있는 겁니다. 원통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살고 싶다 같은 거. 약간 궁금한 이야기 와이 궁금하잖아. 죽겠네. 와, 이건 지금도 강력 사건이잖아. 죽었는데 네. 둘 다 죽었는데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건은. 네, 안녕하십니까. 과몰입조 선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 교수님 그리고 이경민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법정 사헌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헌부? 그럼요. 들어봤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뭐 정확하게 딱 매칭되는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해온 게 얘기인데 물론 그때 사헌부에서 이런 거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요새 실제로 보면-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요? 네, 이거 판사분들 안 쓰세요? 안 써요. 이거 사람 때릴 때 써요. 아니, 이거 나갈 수 있는 인증만 있어서 안타까웠다. 변호사실 찾아오는 분들 중에 억울해 보인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최초에 저를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한 번에 왔으면 내가 다 다 먹을 수... 아, 여기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원통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놓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고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었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네, 이거는. 요 사건은 명종 때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벌어져요. 1564년이고요. 1월입니다. 대구의 관청에서 사건이 한번 붙어요. 주인공 2명입니다. 유유라고 하는 사람이랑 동생인 유연. 유유가 재판이 있기 3년 전에 가출을 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유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유연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우리 형이 아니야.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있을 법한 일인데. 이거는 근데 알아보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이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꽤나 잘 나가는 집.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잘 나갔어요. 이 유유의 아빠는 어디 지방 현감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유유는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한 거지. 동생이 형을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3년 동안 다른 데 있다 왔으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외양이 일단 달라요. 원래의 유유는 털이 없고 몸에 왜소하고 얼굴이 좀 하얗고 막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유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털이 막 수북하고 살도 등치도 조금 있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근데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출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오. 내 외형이 변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신빙성이 좀 있는데? 근데 고생하면 털이 나나? 아니, 면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니, 나도 털 없는 편인데 나 그 고생해도 털 안 나던데. 나도 없긴 한데 아, 근데 조선시대에도 가출이 있어요? 그럼 가출이야 뭐. 집 나가면 가출인데요. 가출을 하게 된 사유 자체가 곡절이 좀 있어요. 아, 혹시 유부남인가요? 유유요? 네. 유부남입니다. 가출할 수 있네. 그런데 가출의 사유가 실록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요. 뭔데요? 마음의 병. 맞네, 그러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흘려가면 안 되는데. 제가 가사 사건도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심스럽잖아요. 외형이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유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거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갑자기 저기서 노비 네. 보더니 너 옛날에 누구랑 정분 나지 않았었나? 아, 근데 누구랑 연애했었던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아니 그 이름도 다 안다는 거죠. 너 누구 노비랑 옛날에 썸 타지 않았냐? 그리고 막 이런 그 나거나. 썸이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근데 유유의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헤헤. 백시 부인. 이 사람이 이제 유유의 와이프입니다. 일단 와이프 입장에서는 돌아갔다는 남편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맞네 아니냐고 싸우고 있는 거죠.
유유의 와이프는 남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아요. 이 재판 과정에서. 아. 그게 뭐냐면 유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증언합니다. 결혼식하고 첫날 밤에 치마를 2겹이나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걸 막 벗기려고 했는데 왜 웃어? 벗기려고 했는데 부인이 나는 지금 생리 중이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부부밖에 그러게. 모르는. 그럴싸하다. 부인 입장에서 얼굴은 못 봤지만 예. 맞는 거죠. 둘만 알 수. 둘만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한 거니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유유가 진짜인 것 같으세요? 가짜인 것 같으세요? 편지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뭔가 좀 가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되게 지금 법정에서도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제출하면서까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건 심정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진짜 유유라는 쪽으로. 근데 자꾸 문제들이 조금씩 계속 꼬입니다. 그리고 반전들이 계속 등장해요. 더 꼬여요 여기서. 네, 이거는 지금 라운드 1이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저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프다 내가 병보석을 신청해요. 구치소에서는 나오지만 어쨌든 구금은 해야 되니까 관노비의 집에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근데 5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유유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백씨 부인 상복을 입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소장이 그때 당시 소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짜 고소인이 백시부인이네. 네. 직업이 주부. 그 여기 이제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범죄 사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1번 남편에게 불량한 아우가 있어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정이 없다. 진짜를 가리켜 가짜라고 하면서 형을 결박해 관에 가두고 큰 재앙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3번 남편은 본래 광증을 앓고 있는데 구금당한 뒤 병이 더욱 무거워졌다. 다행하게도 태수께서 갇혀있는 것을 면하게 해주셔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유연히 지키는 자에게 뇌물을 써서 형을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추었다. 근데 여기 빨간 거에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 그렇죠.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동생이 형을 죽인 강상죄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와, 이건 지금도 강력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두 분이 딜레마 질문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형을 죽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상급기관으로 올린다. 네. 빨간색은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재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봤을 때 유연이 범인 같아요? 아니요. 백씨 부인 같아요. 아, 백씨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백씨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럼 백씨 부인은 무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진범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조사 들어가야 된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저도 입장이 똑같아요. 무엇보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에요. 저한테 왔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자 형 그러면은 백씨 부인이랑 유연이 둘 다 형을 찾아와요. 누굴 변호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유연. 억울하다. 이게 수임료를 따졌을 때 구속돼 있는 쪽이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 더 지금 급하지.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재조사를 한다. 재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재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 상급기관으로 바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강상죄로
동생의 살인 사건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소장에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요때의 그 상속 문제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조선은 균분상속입니다. 아들, 딸 구분 않고 균분상속이었어요. 그런데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자한테 파이가 조금 가요. 조금. 5분의 1 정도를 더 준다. 제사를 장자가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 장자한테 간다.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그때 죽었거든요.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유연이 지냅니다. 강상제가 맞느냐 아니냐로 논의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백입니다. 그럼 자백을 근데 안 할 거잖아요. 강상죄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은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시점.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성리학적 사고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시점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유연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형 그럼 그 자백이 유효한 건 언제부터예요? 자유의지로서 이제 했을 때, 그리고 그 자백 외에도 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야 이거는 이제 이런 처벌을 해도 된다라는 증거가 갖춰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게 최고죠 뭐. 잘못했네 얘가. 그래서 능지처사로 죽게 돼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사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죽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뭐 해피엔딩도 아니고 이건 그냥 얘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건은. 그로부터 15년이 흐릅니다. 왕도 바뀌었어요, 이제 선조로. 신하 한 명이 선조한테 옛날에 유유유연 사건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거 재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약간 재심 같은 느낌. 이 사람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그 대구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유유유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봤던 천유용이라는 사람이랑 유유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선조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 유유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유용을 댔다가 물어보니 갑자기 유유 자기 집안 가게를 막 읊는 거예요. 4대조 때부터. 사실은 제가 유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백씨 부인이 동생이 죽였다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짜 유유를 찾아냅니다. 아니 가짜 유유가 그러면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갔었던 거네요? 도망갔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한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야지. 와, 어떻게 찾았지? 흥신소 있었나? 그런데 한양으로 오는 길에 잡혀요. 가짜 유유가요? 와. 일단 가짜 유유는 죽었어요. 네. 그래도 사건은 계속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니까 또 누군가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가짜 유유의 첩이 있었습니다. 첩.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추궁을 한 거죠. 진실이 뭐냐? 이 사람이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면 유유유연의 매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매형을요? 그 사람 이름이 이지 혹은 이재라고 불리는데 가짜 유유의 첩이 주장하는 건 이재, 이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꾸미자라고 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매형도 결국은 재산이었던 거죠. 이 첩의 주장대로 얘기를 하면 누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은 가능해요. 그런데 욕심을 더 냈다는 거예요. 가짜 유유를 본인이 세우면 5분의 1을 더 먹잖아요, 유유가. 그렇죠. 얘랑 n분의 1을 하기로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 죄가 이제는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속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고문해요? 네. 또 때려? 내맞다가 내가 맞아요
하고 또 능지쳐서 당해갖고 죽었어요. 고문을 받다가 사망합니다. 아 심지어 이제는 맞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주장만이 남아요. 이 사건의 진실은 알 수 없어. 와, 미제로 남았네요. 누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럼? 자, 누가 범인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다 죽었는데 누가 또 중요해요? 진짜 유유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 맞다 진짜 유유 살아있다 그랬다. 이 사람도 재판장에 올려요. 얘는 뭔 잘못으로? 그 판결이 무엇일지가 이 버튼입니다. 파란색을 누르시면 처벌을 가해야 한다, 유유한테도. 빨간색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하나 둘 셋. 처벌 안 해요? 유유는 아까 들었을 때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신신미약이라고 해서 그 빠져나가는 게 전 조금 유유도 죄가 있어요. 무능한 죄. 형제랑 집안이 다 파탄이 났는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다며요. 볼락도 있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죄가 돼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가출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3년상을 안 치는 거죠. 이건 불효다. 그래서 유배형으로 됩니다. 유배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잊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야 되는데 혹시 잊어버린 사람 없으세요? 백시 부인. 그렇죠. 백시 부인은 첫 번째 재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백시 부인과 유유의 관계는 어땠냐? 딱히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유유가 몸도 왜소하고 수염도 안 나고 했는데 그 모든 묘사들을 보고 있으면 남자답지 않음을 묘사해요. 진짜 유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맏며느리의 위치는 이 남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만들어지는 건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백시 부인이 사람을 들인 거는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있는 겁니다.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에 각각 실려있는 사건, 그 얘기를 오늘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 거잖아요. 어떻게들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형 그때 가면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직업도 없고 이미 고문당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이 그렇게 막무가내 있는 그 고문이 있었던 거는 지금 우리의 어떤 합리적 그런 기준에서는 부합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재판을 하는 체계, 일단 관청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이게 1심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행 관청에서 내린 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상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태형, 장형, 도형 이런 형벌의 기준과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저는 하나 되게 뭔가 놀라웠던 거는 15년도 더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알아보라라고 했던 거에서 열려 있구나. 이건 열려 있구나. 재심입니다. 네, 그게 되게 놀라웠던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과몰입 조선사. 야, 오늘은 그 유유와 유연 형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마 들으시면서도 많이 헷갈리시고 많이 흥미로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진짜 잘못을 한 것 같은지 또 누가 최종 승자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